Secretary 저기 뭡니까? Attorney General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Todd Blanche 여기 이제 나오죠. NBC 뉴스인데 예. 그냥 제가 Todd Blanche Senate confirms Todd Blanche as Attorney General after weeks of uncertainty.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이게 지금 토요일이었어요. 예. Todd Blanche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 한 명을 얻은 겁니다. 바로 Todd Blanche요. 저는 이분 굉장히 믿을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이 블랜치를 미국의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공식 인준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상당히 극적이었어요. 50대 49였습니다. 50대 49. 50대 49.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배반표 나왔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수잔 콜린스 그리고 리사 머켈스키, 수잔 콜린스 메인주 연방상원의원, 그다음 리사 머켈스키 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까지 반대표 2명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배반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연방 대법원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문의는 공화당인데 문의는 보수인데 쉽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공화당 쪽은 보수 쪽은 그래요. 언론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배반표가 자꾸 나오느냐? 민주당은 안 그런데 공화당은. 근데 민주당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언론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게 언론의 프레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에이미 코니 베럿 같은 연방 대법관도 좌파 언론들의 그런 비판받기가 두려워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은 뉴욕 타임스가 나 혼낼 텐데, 그리고 좌파 애들이 시위할 텐데, 그래서 이제 막 좌파 쪽을 손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겁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타드 블랜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 좌파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이력이 정말 특이해요. 타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법률 자문을 몇 번 해준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형사 기소에 직면했을 당시 최전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했던 핵심 변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기소했던 거는 그건 다 불공정한 그런 정치 기소였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죄인데 다 그냥 지어낸 스토리입니다. 유죄 판결 때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슈를.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뉴욕 맨해튼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부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추진했던 기밀문서 사건, 2020년 대선 관련 연방 형사 사건까지 트럼프 대통령 정치 생명이 걸린 사건들을 직접 맡아준 분이 누구요? 타드 블랜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타드 블랜치가 원래부터 트럼프 진영 정치 변호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타드 블랜치는 법무부에서 거의 15년을 근무한 정통 검사 출신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연방검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그러니까 그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연방검사로 근무했고 나중에는 감독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고,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는지 알고, 연방 형사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 만찬 기자단 만찬에서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그때 멘털리스트가 타드 블랜치 돈 갖고 이렇게 좀 되게 특이한 그런 장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근데 어쨌든 이런 분이, 그러니까 연방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는 이분이 민간으로 나와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신을 기소했던 연방정부하고 싸우던 트럼프 변호사가 이제는 바로 그 연방정부 법무부로 그 수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드 블랜치를 법무부 2인자인 2인자가 아니죠. 어토니 제너럴. 그러니까 어토니 제너럴, 액팅 어토니 제너럴이었는데
액팅 어토니 제너럴 하기 전에 법무부 2인자 부장관으로 지명한 거 맞습니다. 부장관으로 지명했고 지난해 상원에서 52대 46으로 인준이 됐어요. 그 이후에 팬 번디 그 금발머리 금발 그 법무장관 아시죠? 팬 번디 법무장관 뭐 미녀 법무장관으로도 이렇게 널리 유명한데 팬 번디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잖아요. 앱스틴 파일 제대로 안 다뤄가지고 그래서 팬 번디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에 타드 블랜치가 법무장관 대행을 맡았죠. 그리고 이제 상원의 정식 인준을 받아서 미국 법무부 최고 책임자인 Attorney General, 미국에서는 이제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이라고 그럽니다. 그 법무장관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보기 드문 경력이죠. 연방검사, 트럼프 형사 변호인, 법무부 부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이렇게 간 겁니다. 더군다나 법무장관은 이제 단순한 대통령 참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법무장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기 때 생고생했죠?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일기 때 생고생했어요. 죽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교도소 갈 뻔했어요. 법무장관 잘못 넣어가지고. 루디 줄리아니를 선택 안 했죠? 실수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트럼프였으면은 루디 줄리아니 법무장관 넣었습니다. 아니면 크리스 크리스티라든지. 크리스 크리스티가 지금은 적이 됐지만 그때 법무장관직가 안 줘서 그래요. 인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타드 블랜치는 충성파예요. 믿을만해요. 예. 공정하게 할 겁니다. 공정하게 한다는 건 민주당 쪽 탄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미국 정치판이. 그래서 FBI, DEA, 연방검찰을 비롯해서 미국의 거대한 연방법 집행 시스템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FBI가 연방수사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요. 예. 딥스테이트가 잔재가 많아요. 사실 법무부가. 아실 겁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딥스테이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바로 법무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타드 블랜치가. 팬 번지 때도 좀 제거했고 캐시 퍼텔하고 댄 번지노도 제거를 많이 했는데 아직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댄 번지노는 그 처리하다가 지쳐가지고 전 나왔다고 봅니다. FBI 부국장 하다가 지금 다시 팟캐스트 하고 있죠. 럼블 가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제일 힘듭니다. 특히 보수 진영 법무부 장관이 제일 물어뜯어요. 언론들이. 타드 블랜치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언론들이 물어뜯는다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흔들렸던 게 누구죠? 제프 세션스. 그 전에 알라바마 연방상원의원이었던 그분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언론들이 두드려 패니까.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갖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어요. 찰리 커크, 제가 이거 찰리 커크한테 질문한 거예요. 찰리 커크하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찰리 커크하고 누굽니까? 크리스 크리스티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컬루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관련해서 그거 왜 흔들렸냐고. 언론이 까면은 3도 화상을 입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류 언론. 보수 진영은 무조건 까인다고 접고 들어가야 돼요. 3도 화상을 입는 것처럼 뜨겁다고 했습니다. 제프 세션스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팬 번디도 그걸 잘 못했어요. 타드 블랜치는 그 테스트에 패스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이젠 더 이상 그 에러가 있으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에 들어서. 타드 블랜치가 어느 정도로 맷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대통령만큼, 미국 대통령만큼, 미국 우파 대통령만큼이나 맷집이 필요한 게 국방국무장관도 아닙니다. 법무장관이에요. 제프 세션스는 그 3도 화상, 그러니까 3도 화상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크리스 크리스티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썬텐 수준인데 그걸 3도 화상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언론이 다 민주당 편인 거 아시잖아요. 급진 좌파입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타드 블랜치가 그걸 견디면 성공적인 법무장관으로 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법무장관이에요. 특히 공화당이 집권할 땐. 그래서 좌파 진영을, 민주당 진영을 다 구속을 많이 저는 기소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무도 구속 안 됐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바마 진영 사람들 아무도 구속 안 됐어요. 아무도 구속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타주에 엮을 거 있으면은 차라리 뭐 오클라호마라든지 캔자스라든지 완전히 이제 공화당 텃밭, 예? 사우스다코타라든지 그런 데에서 케이스를 열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워싱턴 DC나 뉴욕
이런 버지니아 이런 데서 열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엮어야 돼요. 다 타주에서, 공화당주에서, 빨간주에서.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의 성공 여부도 전 거기 있다고 봅니다. 백날 DC에서 기소해봤자 만장일치 패소예요. 만장일치 패소입니다. 증거가 엄청나도 정말 쌓이고 쌓여도 딱 100% 이거는 빼박이다 해도 공화당한테 불리한 판결 계속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DC, 뉴욕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엮어야 돼요. 다른 타주에서. 타주의 범죄로 엮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딥스테이트를 정말로 내려앉히려면. 팬 번디는 그걸 사실 실패한 거예요. 법무장관으로서. 타드 블랜치한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네가 한 나쁜 짓,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입힌 걸 생각하면 이딴 식으로 따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 충성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충성파하지 말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파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도 보면 충성파, 조선일보 충성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바마가 법무장관 택할 때는 한 번도 충성파라는 얘기 안 했어. 이놈들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한국의 그 쓰레기 언론들도.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에릭 홀더 법무장관 지명했을 때 왜 오바마 충성파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합니까?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아. 니네가 언론이야? 조중동하고 이런 연합 미국 정치를 도대체 이거 그냥 민주당 만만세 하려고 오는 건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진영, 보수 진영, 그리고 무당파 진영은 제대로 보고 있어요. 타드 블랜치 잘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연방 그리고 주검찰 수사 그리고 기소를 직접 경험하고 머그샷까지 찍었어요. 조지아주 가가지고 체포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수십 명이 또 트럼프 진영 사람들인 1,500여 명이 교도소 갔잖아요. 예? 트럼프 측근들도 교도소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렸습니까? 예? 스티브 베넌, 줄리아니 등등 다 그냥 망신당하고 트럼프 진영 언론인들도 교도소 막 갔다 오고 오원 쇼웰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갔다 했어요. 거덜나고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엔 파산되고 인포월스 문 닫았습니다. 네? 알렉스 존스가 보도했던 알렉스 존스는 보헤미안 그로브 특종 보도한 데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저널리스트 아닙니까? 예? 저한테도 제가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언론인으로서. 그 다음 거덜났잖아요. 파산하게 만들었잖아요. 좌파 애들 10억 불 물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샌디욱 사건으로.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법무장관 들어갔다고 난리치는 게 지금 좌파들입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함께 법정에서 싸운 분이 바로 타드 블랜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탄압을 받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법무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바이든 정부 때 얼마나 정치적인 보복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복이 뭡니까? 선제 공격을 했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저는 오바마까지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도소 안 가더라도 기소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더러운 딱지는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바마가 한 짓거리를 보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주동자 아니에요? 오바마가? 스파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캠프 상대로 스파이 짓 했어요. 그리고 평화적인 인수인계 권력 전환 안 해줬습니다. 더러운 놈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 오바마입니다. 저는 오바마 얼굴만 봐도 역겨워요. 미국 정치를 보면서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잘못 삐딱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바마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놈 중에 하나로 안 보시면은 미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장해온 이른바 사법 시스템 무기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 바로 타드 블랜치고 이분이 이제 드디어 법무부 수장이 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타드 블랜치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고, 형사 변호사를 해봤고, 법무부 부장관을 해봤고, 법무장관 대행까지 해봤습니다. 검찰 내부 외부, 인사이드 아웃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 때도 있죠. 타드 블랜치가 미국 법무부를 법무부를 올바르게 서게 하느냐,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느냐,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은 후버 때부터, 에드가 후버 때부터 딥스테이트 얘기를 들었거든요. FBI건, CIA건, 애국자들도 있는데 거기 딥스 분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걔네들 다 뿌리 뽑아야 되고 해고해야 된다고 봐요. 많이 해고했어요. 캐시 패텔이. 하지만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중도 진영, 그리고 세상을 공정하게 보는 진영은 타드 블랜치가 지난 수년 동안 보수 진영이 그리고 그 무당파 진영이 주장해온 사법기관 정치화를 바로잡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 진영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이 되고 그 사법부의 보복을 너무 세게 당했다고. 근데 사법부의 보복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할 때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보복이라고 묘사하는 게 미국 민주당 그리고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블랜치 인준은 단순한 장관 한 명 인사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서 법무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인사 통틀어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법정에서 바로 옆자리를 지켜줬던 변호사가 이제 미국 최고 법 집행기관 지휘하게 된 겁니다. 타드 블랜치 시대에 미국 법무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워싱턴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타드 블랜치한테. 원래 기대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프 세션스 온갖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무장관 많았잖아요. 고생했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법무장관 이슈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만큼 법무장관 이슈에 고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번만큼은 사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최악이었죠. 윌리엄 바도 나쁜 놈이에요. 윌리엄 바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일기 때 이제 제프 세션스 해고하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전 딥스테이트라고 봅니다. 윌리엄 바는 조지 H.W. 부시 시대 때 법무장관을 한번 했었던 인간인데 윌리엄 바하고 마이크 폼페오는 나쁜 놈들이에요. 윌리엄 바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같이 거의 공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윌리엄 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저는 이제 용서 못하는 게 줄리안 어산지를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줄리안 어산지를 저널리스트로서 제일 존경해요.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또 줄리안 어산지. 잘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탄압당하죠. 줄리안 어산지, 알렉스 존스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진실을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줄리안 어산지를 누가 죽이려고 그랬다? 암살하려고 그랬다? 마이크 폼페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뉴스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클레어 유님, 이규열님, 에픽님, 정H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원영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예, 그리고 하나 더 광고. 예. 아메리카노 지금 140잔 분량, 이디야 스틱 원두 아메리카노 90잔, 라떼 40잔, 이디야 머그컵까지 드립니다. 주문 문자 여기 보이시죠? 010-2272-3864. 세 세트 모두 68,000원이고 너무 맛있어요. 커피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걸 안 마셔요. 저는 카페 라떼는 우유에 좀 그 우유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우유를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예 안 마신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가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68,000원 싸지 않습니까?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